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도 계란 요리를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란은 완전 영양식품이잖아요. 매일 먹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55세가 넘은 지금 예전처럼 무심코 먹다 보면 오히려 간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저녁마다 계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알려드릴 건강 비법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72세 이상훈 할아버지는 25년간 매일 저녁 계란 볶음을 드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난주 갑작스러운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놀라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담석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담낭 제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계란이 오히려 소화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42년 동안 1만 5천 명 이상의 중장년층 환자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5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계란 조리법만 바꿔도 중성 지방이 25% 감소하고 간 기능은 2배 향상되며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장년 맞춤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신 74세 김복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4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79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8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한 90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계란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영양소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작은 계란 하나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약 7지, 비타민 E, 비타민 B6, 엽산이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은 콜린과 레시틴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영양 캡슐이죠.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니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 덩어리 계란이 왜 때로는 건강에 적이 될까요? 지난 42년간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계란 섭취 방법이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어느 날 81세 정길수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급상승하셨더라고요. 원인을 알아보니 최근 3개월간 건강에 좋다고 매일 저녁 계란 3개씩 드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죠? 좋은 의도로 실천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계란은 정말 위험한 음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에요. 다만 우리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래서 흰자만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그것만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소중한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6세 최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특별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신대요. 딱 한 개만 찜기에 부드럽게 쪄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35년을 하셨더니 86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65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계란은 양과 조리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 정도의 계란을 부드럽게 쪄서 먹으면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상훈 할아버지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25년 동안 매일 저녁 계란 볶음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대요. 검사를 해보니 담낭에 결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할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예전에는 계란을 살짝만 익혀 드셨는데 최근 2년 동안은 바삭하게 볶아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담낭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혹시 지금 아니, 계란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우리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죠. 그동안 제가 깨달은 건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계란은 그 최고의 공급원 중 하나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계란 섭취의 황금 법칙과 가장 건강하게 계란을 조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계란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건강한 지방까지 가격도 합리적이고 요리도 간편한 최고의 식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지 못해요. 30대엔 급하게 삶은 계란 2개 먹고 나가도 끄떡없었지만 65세엔 그게 마치 준비 없이 등산하는 격이 될 수 있어요. 42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계란은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잘 먹으면 슈퍼푸드, 잘못 먹으면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죠.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정옥 할머니는 매일 저녁 삶은 계란 2개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몇 주 뒤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든 위장은 저녁에 단백질 폭탄을 소화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녁에 계란을 드시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달래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에 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계란 먹기 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나 찐 단호박 한 조각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준비해 줄 거예요. 특히 따뜻한 차는 위장을 깨우는 신호 역할을 한답니다. 찬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위장이 더 움츠러들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계란을 후다닥 먹는 게 아니라 잘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해요.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저녁 식사 실수를 파헤쳐 볼게요. 맛있게 만든 계란 옆에 뭘 곁들이시나요? 요구르트, 우유, 과일 주스. 이런 조합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위장에겐 불청객이에요.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계란을 먹자마자 마시면 위 속 산성도가 변해 소화가 힘들어져요. 우유도 지방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느려져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과일 주스도 당분이 계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미란 할머니는 매일 저녁 계란찜과 함께 요구르트를 드셨는데 계속 피곤하고 소화 불량을 호소하셨어요. 위 기능이 약해졌던 거죠. 할머니께 계란 드시고 1시간 뒤에 요구르트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한 달 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계란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이런 음료들을 드세요. 저녁에 계란과 함께 드시기 좋은 건 따뜻한 현미차나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 둘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돕는답니다. 이제 계란 요리법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바삭한 계란 볶음이나 딱딱하게 삶은 계란, 사실 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계란을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볶으면 노른자의 지방이 산화돼 나쁜 물질이 생겨요. 이건 혈관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동맥경화까지 부를 수 있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계란은 부드럽게 7에서 8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서 노른자가 부드럽게 유지되게 하세요. 볶음은 약한 불에 기름 조금 써서 바삭해지지 않도록 조리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좋아요. 조성민 할아버지는 88세인데도 건강하세요. 비결은 매일 저녁 계란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살짝 찐 계란을 따뜻할 때 까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조 할아버지의 혈중 지질 수치는 30대처럼 정상이었답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계란은 신중하게 드셔야 해요. 환자 중 한 분은 당뇨가 있는데 매일 저녁 계란을 드셨더니 6개월 뒤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주 2에서 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간질환 있으신 분들은 계란 흰자만 드셔보세요.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서 간에 부담이 덜 가요. 안병호 할아버지는 간경화가 있는데 일주일에 2번 계란 흰자로만 요리해 드시니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이제 나이별 계란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50대는 하루에 계란 한두 개는 문제없어요. 단 혈중 지질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높다면 주 4일로 줄이는 게 좋아요. 60대는 계란을 하루 1개로 줄이고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아침엔 위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70대, 80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져요. 반숙이나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우리 동네 문숙자 할머니는 91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계란 하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물에 반숙으로 삶아서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깨소금을 살짝 뿌려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혈중 지질 수치도 정상이고 뼈도 튼튼하시대요. 이웃 황금순 할머니는 매일 저녁 계란죽을 드신대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놓고 살짝만 저어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계란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 계란 삶을 때 식초 한 방울 넣으면 까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손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노른자 색깔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진한 주황색 노른자가 연한 노른자보다 영양가가 높을 것 같죠? 실은 큰 차이 없어요. 노른자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 영양가와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계란은 저녁에 드실 때 위장을 먼저 달래주세요. 둘째, 계란과 같이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셋째, 계란은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중장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은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세심한 보살핌을 원해요. 위장 준비, 음료 타이밍, 부드러운 조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병원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운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란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중장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6세 강태호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10개월 만에 혈당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녁에 볶은 계란 대신 찐 계란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저녁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 이미숙님께서 삶은 계란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4일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먹기 전에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차가운 계란은 소화가 더 어렵거든요. 홍길동님은 계란찜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네요. 계란찜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조리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열 처리도 적당해서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다만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나트륨은 적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김철수님께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두부, 생선, 닭가슴살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서 중장년기에 아주 좋아요. 매일 한 모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장년기 소화를 돕는 최고의 저녁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 84세 신동철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특별한 계란 요리를 드신대요. 살짝 데운 두부 위에 부드럽게 익힌 계란을 올리고 참깨와 들기름을 조금 뿌려 드신다고 해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중장년층 맞춤 계란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영양 계란죽입니다. 쌀 반 공기를 충분한 물에 25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에 계란 한 개를 풀어 넣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와 참깨,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아주 좋아요. 위장을 편안하게 달래주거든요. 두 번째는 단백질 균형 계란 샐러드예요. 부드럽게 삶은 계란을 으깨서 잘게 썬 오이, 양상추와 함께 섞고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만 뿌려주세요. 신선한 채소의 섬유질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 포만감도 주고 영양 균형도 잡아줍니다. 점심으로 아주 좋은 메뉴죠. 세 번째는 아침에 좋은 야채 계란찜입니다. 계란 한 개를 곱게 풀어서 다진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찜기에 12분 정도 쪄주세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로 간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아침에는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니까요.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계란을 부드럽게 조리한다는 것과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중장년기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학적인 측면 외에도 계란 섭취가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계란을 찌시는 루틴이 있으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상의 작은 루틴은 중장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건강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하루를 더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또한 계란을 비롯한 식사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 하나 먹자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식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려요. 함께 계란 요리를 만들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먹는 음식은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최영미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아파트 같은 동 이웃들과 계란 요리 품평회를 여신대요. 각자 자기만의 계란 요리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비법도 공유한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식습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계절에 따라 계란 섭취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워요. 더위로 인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이때는 계란을 시원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을 으깨서 오이, 토마토와 함께 가볍게 무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먹는 건 피하세요. 반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조리한 계란이 좋습니다. 계란 스프나 따뜻한 죽에 계란을 풀어 먹으면 몸도 데워주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를 살짝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과 봄은 비교적 균형 잡힌 계절이니 다양한 방법으로 계란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계란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유기농 계란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도 오래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계란을 고를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생산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 10일 이내에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계란이에요. 오래된 계란은 공기층이 커져서 물에 뜨게 됩니다. 또한 계란 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러운지도 확인해 보세요. 껍질이 얇거나 거친 계란은 닭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계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중 지질 수치,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 변화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식습관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계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란과 관련된 건강 상담 및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